이번에는 윤용구의 화첩에 담긴 다양한 산수화 가운데 특히 송원대 문인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조선 말기 문인이 어떻게 중국 문인화 전통을 수용하고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발전시켰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윤용구는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문인 화가이자 서예가입니다. 그는 명문가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한학과 시문, 서예를 익히며 성장하였고 학문과 예술을 함께 수양하는 전통적인 문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문과에 급제한 뒤 관직 생활을 하였으며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여러 차례 관직에 제수되었고 그러나 이를 사양하고 장의산을 은거하며 자연 속에서 정신적 가치를 찾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이후 한일 병합 후에 일본이 수여한 남작 자기마저 거절하며 자신의 저리와 가치관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주빈홍이라 불렸고 술을 즐기는 가난한 노인이라는 뜻인데요. 이 호에는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려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윤용구는 시, 서, 화를 하나의 수양 과정으로 이해하였으며 그림 역시 화려한 기교보다 문인의 품격과 정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윤용구가 남긴 화첩에는 중국 송원대 화가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드러납니다. 그는 미불, 황공망, 예찬 등 문인화의 대가들을 연구하며 그들의 화풍을 익혔고 단순한 모사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필치와 감상을 더해 새로운 작품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전통을 배우되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려는 문인화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작품들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속 산과 물, 여백과 필선은 자연 풍경의 재현을 넘어 윤용구가 추구했던 문인의 삶과 정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송원대 문인화가 오랫동안 계승해온 예술적 전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송원대는 중국 회화사에서 문인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 문인들은 그림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선소하는 자연 풍경을 그리는 것을 넘어 정신과 철학을 담아내는 예술로 발전하였습니다. 북송 시기 선소화는 거대한 자연의 질서를 웅장함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높은 산과 같은 계곡,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인간을 통해 자연의 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문인들은 자연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생각하며 점차 화가의 내면을 표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원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몽골 지배 아래에서 많은 문인들은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 자연 속에서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인들은 산소와의 자연 풍경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이성을 드러내었고 이에 여백과 간결한 필선, 먹을 농담은 화가의 정신세계를 드러내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런 송원대 문인화 전통을 이루는 동아시아 회화는 전반에 영향을 주었고 조선의 문인 화가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윤용구 역시 이러한 전통을 계승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자연 속 사색과 정신적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며 문인화의 가치를 실천하였고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전통 문인 정신을 지켜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전시는 한 명의 화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관람객은 윤용구의 작품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문인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정신적 가치와 삶의 태도를 통해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윤용구는 송원대 문인화 정신을 기반에 두고 이를 한국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합니다. 이에 사용되는 표현 기법들은 북송의 문인서화가 미불과 원대 화가 황공망에게서 비롯합니다. 미불은 중국 북부 산서 태원 사람으로 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방법에도 능통했지만 고대 서화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는 안개가 자욱한 진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형상화하는 미가산수를 창조했습니다. 미가산수는 안개와 구름이 가득한 수목 속에서 이를 어울려 돋보이게 할 뿐 섬세한 기교에는 치중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미가산수를 표현할 때 활용되는 기법으로는 미점기법이 있습니다. 붓을 옆으로 뉘어서 횡으로 찍는 기법으로 쌀알과 같은 미점준을 만들어냅니다. 미불의 대표 작품인
춘산수 송도에서도 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경에는 소나무와 초록 정자가 있고 원경에는 산이, 중경에는 운무가 가득합니다. 미점주는 산세를 불분명하게 표현함으로써 안개가 가득한 것처럼 묘사합니다. 이는 주로 습연한 여름산이나 수림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윤용구의 화첩에서도 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9면과 12면에서는 미점을 사용해 산을 그려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9면에서는 수구땡제라는 글씨를 서입했습니다. 수구는 여러 날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뜻하는데요. 이로 위로어부와 비가 개인 뒤에 산세의 모습을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공망은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은 화가입니다. 산과 물, 공간이 끊어지지 않고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표현 기법은 피마준이라는 준법인데요. 마의 오를 부드럽게 늘어지도록 풀어 그려내는 기법입니다. 부드럽고 완만한 느낌을 내는 준법으로 먹을 적게 쓰면서 서예와 같은 필선을 형성합니다. 이는 황공망의 대표 작품인 부춘 산거두는 부춘강 일대의 초가을 풍경을 그린 그림으로 세 가지 특징에 집중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경을 고지 곧대로 그리기보다는 융통성 있게 변형하였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때로는 마른 필선으로, 때로는 촉촉한 필선으로, 때로는 빠른 필선으로, 때로는 느린 필선으로 선의 율동감을 부각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는 섬세한 기교에 치중하기보다는 품격의 평범함과 순수함을 부각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런 비슷한 특징들은 윤용구의 그림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윤용구 화첩 13면에서는 황공망과 같은 피마준을 사용해서 산을 그린 점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전경, 중경, 후경을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적막하면서도 담백한 황공망의 산수와 정취를 비슷하게나마 느껴볼 수 있습니다. 뒤에 세 작품들을 통해서 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윤용구 회화에 나타난 예찬의 영향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찬은 원나라 말기를 대표하는 문인화가 중 하나입니다. 당시 원나라는 몽골의 지배 아래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고 영향력이 약화된 많은 문인들은 현실 정치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신의 정신세계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찬 역시 은거의 삶을 선택하며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예찬의 회화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근경과 강, 원경의 산으로 이루어지는 3단계의 일하양한 구도, 화면을 비워두는 광활한 여백, 마른 붓질인 갈필과 절대준, 그리고 숲속 작은 초가집인 소림모옥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고요하고 담백한 분위기를 만들며 문인의 이상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윤용구 또한 굳건 피탈기라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며 은거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작품에서도 인물이 없는 풍경과 작은 정자, 일하양안의 구도와 여백의 활용, 그리고 예찬의 필법과 유사한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윤용구 화첩 3면, 11면, 15면에서는 예찬이 윤용구의 회화에 끼친 영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윤용구의 회화는 예찬의 그림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예찬의 정신을 조선 말기라는 새로운 시대 속에서 다시 해석한 또 하나의 문인화적 계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종화는 중국 명나라 말기에 동기창이라는 화가이자 이론가가 당시의 산수화를 남종화와 북종화의 두 갈래로 분류하면서 확립된 개념인데요. 동기창은 주로 직업 화가들이 그린 기술적인 수준이 높고 사실적으로 그린 산수화들을 북종화로 분류하고, 직업 화가가 아닌 일반 사대부들이 취미로 혹은 심신을 수양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을 남종화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남종화는 문인화 혹은 남종문인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남종화는 북종화와 다르게 학문을 갈고 닦은 문인들이 그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문인들이 가졌던 어떤 선비적인 사상이나 정신이 드러나는데,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림의 시각적인 특징으로 녹여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종화가들은 눈에 보이는 대상의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재현하는 것보다는 대상이 지닌 본질, 대상이 상징하는 것, 그리고 화가들의 주관적인 감흥을 담아내는 것을 가장 격초가 높은 가치로 여겼습니다. 이런 남종화의 양식은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수용되어 많이 그려지는데요. 이 두 작품이 이번에 저희가 전시하는 남종화의 영향이 드러나는 윤용구의 두 화첩들입니다.
남종화가들이 추구한 미적 가치는 단박과 소세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박이란 욕심이 없고 순수함을 뜻하며 소세는 맑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남종화에서는 화려하고 장식적인 채색 대신에 먹의 사용이 굉장히 중시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색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대신 먹의 진하고 옅은 농도만으로 그리는 수묵 담체 기법을 위주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 그림에서 뒤에 있는 산 형태의 경우에 먹의 농도를 조절해서 앞에 있는 물체보다 옅은 색으로 표현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묘사를 하기보다는 붓을 한 번에 놀려서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 슥슥 그렸다는 느낌이 드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남종화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풍경을 빡빡하게 채워 넣기보다는 여백의 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담백한 느낌을 더 강화하고 보는 사람이 사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풍경을 그린 산수화인데 중심으로 포착한 대상들을 제외한 뒤의 배경은 일부러 그리지 않고 아예 시원하게 여백으로 남겼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종화를 그린 문인들은 그림 옆에다 시를 지어서 같이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와 글, 그림이 한데 어우러지는 시서화의 일치라는 특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영구는 남종화의 경향을 이어받은 동시에 변주를 가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윤영구의 작품들이 남종화와 관련해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천시의 컨셉과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천시의 제목은 흐르는 산수 이어지는 붓입니다. 저희는 윤영구 작품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과거와 작가들과 이어지는 대화로 봤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산수 전통 속에서 윤영구 어떻게 자신의 방식을 표현했는지 더 무엇을 배웠는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전통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윤영구 역시 그近代화 속에서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전시장으로 들어가면 태편을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흐름은 시대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불과 한국만의 영향이 제일 많이 느끼는 작품들이 배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찬과의 대화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정 화가를 직접 참조하지 않은 작품들을 통해 윤영구의 자신만의 목소리를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관광객들이 윤영구 과정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천시에서 쓰는 재료는 화선지와 피단 적자입니다. 이런 적자를 쓰는 목적은 이런 현실에 있는 공간을 과거에서 온 작품들과 연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의 체험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수화를 비롯한 많은 동양화의 여백과 붓질의 대비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걸 판화로 표현하면 적합하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다루는 석촌 윤영구의 화풍은 판화로 다루기에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채색 없이 오직 선만을 활용하였고 산의 넓이를 통한 명암의 묘사, 그리고 먹색이란 오직 하나의 색을 사용하였으며 색의 진함보다는 크기를 통해 원근감을 표현하였으며 그리고 여백을 활용하여 대상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인화의 대표적인 형식인 글을 통한 의미 표현까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윤영구의 작품을 붓선을 살려 판화처럼 표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를 통해 관람객에게 기억에 남는 경험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레퍼런스를 얻기 위한 국립중앙박물관 탐사 과정에서 당시 개관했던 경제정선 우리 강산이여 전시에서 인상 깊게 보았던 촉감 부스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우리도 시각 외에 촉각을 활용한 체험 부스를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레이저 각인을 통해 정밀성이 높고 섬세한 내부 구현과 함께 MDF 소재의 색감과 거친 표면이 한지의 특징을 닮아
촉각에 이점이 있었고, 그리고 각인을 통한 음각과 먹에 가까운 어두운 색은 윤영구의 붓질 흐름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체험존 구성을 미불 황공망, 예찬, 그리고 남종화 각 영역 3가지 중에 하나씩을 포함을 하여서 이제 그림을 선정을 해보았는데요. 할당된 각 테이블에서 해당 영역을 마주한 곳에 체험존을 배치하여 영역을 구분을 하였고, 그리고 한 영역에서 고개만 돌리는 것으로 시각적으로 수용했던 석촌 윤영구의 그림을 손끝으로도 훑으면서 촉각으로 인상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붓이 흐른 흔적을 손끝으로 따라가다 보면 눈앞에 펼쳐진 그의 그림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관람객들의 머릿속에 석촌 윤영구라는 5글자가 각인된 채로 전시 활동을 마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